이어서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5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죠. 근데 정치권은요, 5개월이나 남았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 변수가 하나 시청자 여러분 등장했습니다. 이 변수가 이 지방선거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자, 어제는 사실 정의당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기 때문이었는데 오늘도 뭔가 이 정의당의 이 실시간 검색어가 계속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 기자. 네, 오늘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종병기 활이 아니라 최강병기 활 두 분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후보군 두 사람이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로는 심상정 전 대표를 좀 꼽는다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 최강병기 두 사람이 이제 꼽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정의당의 고민은 사실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지금 교섭단체로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우선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울시장 출마가 더 나은 선택이냐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냐 이런 고민에 좀 휩싸이고 있다고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병수가 생긴 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정미 대표가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서울시장, 심상정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이제 띄운 거죠. 자, 오늘은 전용욱 작가와 함께 또 여의도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시는데 눈 많이 왔죠?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늘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근데 작가님 보시기에 최강병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정미 대표가 이 노회찬, 심상정 이 두 사람이 글쎄요, 좀 이 지방선거에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최강 병기가 되겠죠. 그렇긴 한데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나갈 정도로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인생의 정치 역정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은 있을 게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의당이란 곳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보다는 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는 없겠지, 뭐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판을 휘둘 정도의 그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이제 나온 건데 노회찬 의원 혹시 그 들어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노 기자 있었습니까? 일단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된 지지율 조사는 지난해 12월 달에 조사밖에 없었는데요. 있었군요. 일단은 이제 차기 시장 후보 조사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원순 현역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3.3%로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고 좀 뛰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5% 정도인데 뭐 안철수, 황교안 그리고 뭐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남경원 의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후보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3.3% 정도로 한 자릿수 지지율인데 사실은 좀 쟁쟁한 인물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정의당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파급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옆에 또 축구장 판넬이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골키퍼. 나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번 할 거예요. 3번. 3선 도전 의사를 천명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골키퍼입니다. 자, 운동장에 이제 선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골을 몰면서 막 열심히 달려옵니다. 전해철 의원, 친문계 의원이죠. 출마 선언을 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헛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게 많아요. 이 자석이 많아가지고요. 좀 제가 헛갈렸습니다. 박영선 의원, 열심히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들 이해 질세라 열심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노회찬 의원이 아니야, 나도 있어 하면서 막 뛰어갈 지금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이 보시기에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박원순, 박영선, 민병두 이 세 사람의 중에 어느 후보한테 좀 가장 치명적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겠죠. 아, 네. 박원순 시장이요? 네. 예. 박원순 시장하고 아마 노회찬 의원하고는 그 지지층이 좀 겹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지지층을 노회찬 의원이 확실하게 이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그 대중적인 파급력이라든가 예. 또는 이슈 메이킹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두 차례의 그 시정을 통해 가지고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노회찬 의원이 결국 공격을 하게 되면은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아, 또 박영선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이 후보가 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판넬 여기 등장해 있는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 노회찬 후보가 노기자 실제로 출마해서 그때 좀 성과가 어땠었죠? 아까 사실 여론조사랑 좀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 2010년 당시에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당시에 당선이 됐던 게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데 47.43% 그리고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46% 정도를 얻었고요.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 당시에 3.26% 정도로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패배한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어떤 표가 좀 갈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당선자가 바뀌었다라 할 정도로 오세훈, 한명숙 상당히 박빙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표를 좀 갈라치기 한 노회찬 후보가 사실 한명숙 후보의 패배를 좀 견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방선거의 꽃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 전 작가님, 네. 이게 박원순 시장이 됐건 박영선 의원이 됐건 민병두 의원이 됐건 누가 이제 뭐 후보가 될 텐데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님 좀 출마하지 마세요. 왜? 노회찬 의원 나오면 이거 진보표 갈라져요. 안 나왔으면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에 입후보했던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에서 이제 선거 대책 이걸 하고 있었는데 노세훈 시장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확실하게 리드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한 박빙이었고 특히 한명숙 후보의 이렇게 그 지지세라든가 추임세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선거라는 게 아마 사흘 뒤에 그 서울시장 그 선거가 있었으면 한명숙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한명숙 후보를 발목을 잡은 거는 노회찬 후보가 얻었던 3점 몇 프로의 득표율. 이게 표수를 보니까요. 14만여 표 정도 됐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노회찬 후보가 당시 출마 안 했으면 한명숙 후보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은 강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출마 의사 아까 좀 통화도 좀 시도해 보는 것 같은데 좀 통화가 됐습니까?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좀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연대에 대해서 좀 열린 사고를 좀 하고 있지만 어느 당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이제 다른 당과의 그 연대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본인이 출마해서 다른 당이랑 연대를 한다는 건지 그 양쪽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히스토리인 게 2014년에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후보로 거론이 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유가 박원순 시장 때문이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하면 내가 출마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면서 안 나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 출마를 이제 하겠다고 시사를 했죠. 그랬죠.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연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접을 것인지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이번 과연 3선 도전에도 과연 노회찬 후보가 뜻을 꺾고 박원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축구장으로 다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이상하다. 왜 근데 다 선수들이 파란색 옷만 입고 있지?
이렇게 빨간색 옷 입은 왜 한국당 후보는 없지? 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지금 한국당은 후보 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노회찬이라는 이 변수가 전 작가님 네. 오히려 지금 이게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당한테는 뭔가 이 틈을 좀 벌려주면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선거구를 이제 사퇴하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이제 만약에 붙게 된다면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지지자층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라이징 스타들이 또 나올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화제를 뿌리면서 시선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는 곳에서 결국은 선거는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 나와줬으면 개인적으로 전화라도 좀 걸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서요. 제가 잠시 이거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지지율 화면에 보면 노회찬 의원까지 아마 등장을 해 있었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3.3%를 얻었는데 그 외에 후보들도 있었어요. 정청래 전 의원 2.2%, 우상호 민주당 의원 1.7%,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0.9%,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0.4%를 차지한 여론조사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노회찬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경기지사 이제 출마 가능성이 나왔는데 글쎄요 경기지사 이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생각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죠. 일자리가 결국은 성장이면서 복지예요.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고 아무래도 경기도민들의 복지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이 좀 더 전략적 선택과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한국당 소속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복당을 했죠.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죠. 골키퍼 남경필 현 경기지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기에 지금 어쨌든 지지율은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요. 삼철 중에 한 사람 전해철 의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골을 몰면서 달려올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인데 그러면 전 작가님이 보시기에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후보한테 가장 좀 치명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죠, 당연히. 이재명.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매우 날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른바 이제 성남발 복지라든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공적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경제 문제에 밝고 이런 심상정 후보가 그것을 아주 각계각파하면서 정말 모조리 이제 우르르 하게 될 가능성도 큰 거죠. 그런 점에서 특히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대중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대중성은 뭐랄까 정치에 있어서의 약간 이 개그맨과 같은 이 사이다 같은 매력이라면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이 상황은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확인했듯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랑스러운 신분리라는 말까지 들었고 또 심상정 후보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매우 전략적이고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상정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지금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시기에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선 때 당시 이제 토론회 장면을 봤는데 그렇다면 심상정 전 대표가 포함된 혹시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노 기자? 이게 지금 1월 12일에서 14일 동안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얻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게 남경필 지금 현 경기도지사와 전해철 이제 의원 사이에 이제 껴있는 9.7% 지지율을 얻었는데 네. 전해철 의원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현역 프리미엄이 저 정도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 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런 의지도 이제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와 호감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입장 표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것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가 보면은 지금 축구장으로 같이 한번 또 와주시죠. 남경필 현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이 네 분이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다 각각의 또 나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선택은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데 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각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투표하시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직 프리미엄이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이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보셨던 적합도에 보시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적합도에서 좀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렇게 대세론이라고 보이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결국 공천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내 친문의 그런 지지를 전해철 그 의원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해철 의원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분석도 있고 결국에는 심상정 전해철 의원도 사실 심상정 의원에 비해서 사실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그런 대중적인 요소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먹고 먹히는 그런 불리한 유불리가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딱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더 지방선거가 무르익으면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해요, 강 기자. 제가 누구 하면 기자니까 폭 집기가 참 어렵죠? 개인적인 선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강 기자 설명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심상정 전 대표하면 시청자 여러분 대선 후보 대선 기간 때 국민 시어머니라는 또 별명까지 얻었었잖아요.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집은 엄청 민주적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이 가족회의에서 결정하거든요. 오늘 안건은요. 요즘 설거지랑 빨래가 밀리고 있어요. 하자. 교통분담하자. 우리 해볼게요. 하자. 교통분담하자. 네, 심상정 전 대표의 아들 이우균 씨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이 경기도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현 지사에 이르기까지 임창열 지사 때 진보 후보 빼고는 그냥 저 제목대로 보수의 땅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혹시 저게 좀
이번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도를 사실은 경기 북부, 경기 남부로 나눠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북부는 보수적이고 남부는 또 상당히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남경필 지사가 15.8%라는 것은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현역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전해철의 일단 경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데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나오지만 또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 대선에 나왔을 때 반 문재인이었다. 또 이렇게 보는 문재인 파들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그 친화력과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파워를 이제 자신의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예. 발빠르게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지만은 예. 뭐 우리가 볼 때 53.1%라는 지지율은 무시할 수는 없는 지지율입니다. 예, 이건 예. 압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지율에서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뭐 자기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그 느긋하게 승리를 할 수 있고. 예. 근데 여기서 변수는 저는 변수는?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내가 정말 해보겠다 하고 나오게 된다면은 네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이제 좌파나 보수 이쪽에서 사람들이 저쪽은 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매우 노련하고 노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집에서 예. 나온 이제 집안의 그 아들. 필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가정은 제가 그 남편도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사실 온 집안이 정치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따님이 정의당 예. 당원이 그것도 대통령 당선된 날 다음 날 입당했다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당신의 딸한테서도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또 딸이라면은 아버지가 있는 당이 사실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당에 오히려 입당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 정치권에서 그런데 예. 지금 저 이 심씨 집안의 경우는 압도적인 엄마를 위해서라면 네. 나는 뭐 거친 들판도 이제 동토의 왕국에도 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예. 저런 파워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 쪽에서 정치 중반에 선거 중반에 가면 굉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또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예. 집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에서 저런 집안 문제라든가 이거 굉장한 예.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에 정의당 변수가 생겼다면 지방선거에서 이분과 관련된 뉴스도 큰 변수가 당연히 될 듯 싶습니다.